앞서서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2차 전지 한번 산업 현황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지금 2차 전지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것은 수출입 현황 자료에도 나오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상반기 수출입 현황에서 반도체 자동차가 잘 나왔다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2차 전지를 보면 마이너스네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 주요 15개 섹터 중에 가장 많이 마이너스 21.2% 가장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업황이 둔화가 되고 수출이 둔화되고 주가가 어려웠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변화의 기미가 상반기는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반기로 가면서 2차 전지 섹터의 변화의 기미가 조금 보이고 있고요.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건 역시 테슬라 주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테슬라 주가 차트거든요. 보면 올해 시작을 해서 계속 조정을 받고 4월 하순까지 마이너스 44%. 와. 워낙 크게 조정을 받았다가 80% 급등이 나왔거든요. 순식간이에요, 진짜. 급등이 나올 때는 또 확 올라가고요. 이런 급등이 나올 때 주요한 어떤 변곡을 살펴보면 6월 26일 요때 폭스바겐이 미국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에 50억 투자를 결정을 했거든요. 네. 사실 전기차 업체가 어렵다 하지만 또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역시 자동차 대세는 결국은 전기차다. 이런 인식이 심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상회하면서 확 급등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급등이 나왔다 보면 되고 결국은 전기차 투자가 계속 이어진다 이렇고 물론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 2차 전지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2차 전지 주가 하방 경직성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테슬라 움직임 자체가 하방 경직을 좀 유지를 시켜줄 걸로 보고 그 다음 업황적으로 보면 양극재 수출 판가입니다. 양극재 수출 판가를 보게 되면 2023년 3월 달에 고점을 형성을 했다가 줄기차게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 하락을 하다가 2024년 5월 달이죠. 처음 몇십 달러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락할 만큼 빠질 만큼 빠졌다.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따라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것도 이제 2차 전지 대장주들은 뭐 바닥 저점을 형성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7월 2일이죠. 네. 7월 2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배터리 특히 유럽 쪽에 대규모 수출 발표가 났는데 요것도 뭐 큰 호재로 작용을 할 걸로 보고요. 르노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보면 이제 양극재 소재는 LFP고요. 뭐 특히 중국이 주력으로 하던 쪽이지요. 또 폼팩트 보면 파우치 셀투팩이고요. 뭐 셀투팩은 다른 게 아니고 셀에서 팩으로 바로 가는 거고 그러면 중간에 모듈을 생략을 하게 되거든요. 셀 모듈 팩으로 가는데 모듈이 빠진 만큼 뭐 모듈에 대한 무게가 빠지고 그 다음에 부피가 줄어들게 되고요. 네. 특히 보급형에서는 이런 기술이 적용이 되면 강한 힘이 생기고요. 그래서 요번에 보면 보급형 전기차 59만 대분 수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과 또 중국이 주력으로 삼는 LFP를 가지고 수출을 했다. 요것 또한 상당히 뭐 중요한 기점. 네. 왜 그러려 하면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양분화돼 있거든요. 뭐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중국이 장악을 했고 북미, 미국을 포함한 북미 시장은 우리나라가 장악을 했고 유럽은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하고. 근데 유럽 쪽에 이렇게 수출을 했다는 것은 뭐 정말 향후 뭐 2차 전지에서는 또 변고점이 될 수 있고요. 유럽 시장이 얼마나 치열한지 한번 볼게요. 유럽 시장 배터리 점유율입니다. 보게 되면 2021년에 우리나라가 70.6%로 엄청나게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밀리다가 이제 올해 5월 달 기준으로 보면 51%까지 네. 줄어들어 있고요. 반대로 중국은 2021년 22.6%로 올해 5월 달 45%까지 뭐 턱밑까지 쫓아와서 거의 팽팽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LFP 배터리, 중국 주력으로 하는 배터리를 가지고 수주를 했다.
그러면 뭐 요거는 호재고 또 특히 유럽 쪽에서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하는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요것도 호재고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뭐 점유율을 지키고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요런 측면에서 보면 하반기 들어오면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뭐 그래도 훈풍의 바람이 조금 불고 있다. 네. 요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기는 쉽지 않은 위치입니다. 뭐 설명을 드리고 그건 뒤쪽에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고 뭐 업황을 먼저 이어가면 지금 업황이 감소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장은 하지만 과거보다 성장이 둔화된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둔화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간 58% 와. 성장을 했어요. 네.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보면 한 13% 성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성장이 이렇게 둔화되니까 기업들은 계속해서 50% 이상 성장할 거라고 막 투자를 했는데 성장이 확 둔화가 되니까 판매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리고 뭐 주가도 어려운 측면 이제 하락할 만큼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판매 가격이. 그러면 이런 성장 둔화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캐점 네. 캐점에 따라서 두는데 이런 캐점이 지나고는 또 대중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게 되면 신제품이 나오면 뭐 혁신자나 선각자들이 먼저 사용을 하고 아 좋다. 그러면 대중화로 넘어가기 전에 뭐 업황 둔화가 나오고 이 캐점 때 치열한 치킨 게임이 일어나고 죽을 기업은 죽고 살아남을 기업은 살아남아서 결국 대중화의 어떤 수혜를 독식을 하는 거죠. 네.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니까 또 우리나라가 북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 파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살아남고 결국은 대중화의 이 캐점 이걸 먹을 걸로 보고요. 특히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전기차 침투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그 말은 성장을 할 수 있는 폭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훨씬 크고 그러면 뭐 여기에 따라 지금 대기업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막대하게 북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하다가 정말 대중화가 되면 또 크게 움직이거든요. 네. 과거에 폴리실리콘 사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면 폴리실리콘이 킬로그램당 200달러가 넘어갈 때 네. 이때 보면 뭐 OCI 홀딩스가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주가가 20개월 이평선 이하까지 조정을 받고 이때 중국 기업이 폴리실리콘 들어오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폭락을 했거든요. 네. 조정을 받고 횡보를 하다가 태양광이 대중화되고 또 OCI가 투자되는 매출이 증가하면서 뒷단에서 크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보게 되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전 세계에 다 침투하면서 다 시장을 망가뜨렸거든요. 이 당시. 네. 하지만 2차 전지는 북미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고 또 유럽 시장도 팽팽하니까 훨씬 안정된 시장 파이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대중화가 됐을 때는 뭐 폴리실리콘 OCI 홀딩스 때보다는 더 큰 새로운 성장이 나올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잘 잡으면 저런 대중화에 따른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보고요. 대신 매수하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타이밍을 한번 볼게요. 네. 특히 2차 전지 대장주 중심으로 뭐 대장주라는 것은 양극재의 뭐 대장주인 에코프로 BM, 볼리막 대장주인 WCP, 그다음 전해액 대장주인 엔캠, 네. 그다음 언극재인 대주전자재료. 네. 요들 종목 월봉 차트를 보면서 전반적인 상황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20개월 이평선 이하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조정을 받으면서 양극재 가격도 하락을 멈췄고요.
그렇다면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나왔지만 항상 2차 전지 쪽은 아직도 업황이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부담감이 늘 존재를 해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 1분기 작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073억인데 올해 1분기 와. 20억으로 확 줄었거든요. 네. 이게 2분기에도 실적이 작년 분기에 비하면 확 줄어 나올 걸로 보이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보다는. 그래서 실적 발표라는 게 8월 14일 전에 발표가 되니까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들은 아무래도 업황 둔화에 따라 관심을 가지더라도 실적 시점이 되면 실적을 보고 관심을 가지는 게 좀 더 유리할 걸로 보이고요. 또한 그다음 또 양극재도 늘 따라 붙는 거 지긋지긋한 공매도 공매도를 보게 되면 공매도 금지가 딱 됐을 때 504만 주인데 442만 주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공매도가 어느 정도 줄어든다 그러면 또 매수 기회가 되거든요. 따라서 너무 조급하게 매수해야지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최소한 2분기 실적 발표도 살피고 네. 그 다음에 실적이 약간 턴을 하면서 공매도도 주는 거 확인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좋아 보이고 지금은 관망을 할 때다. 네. 그래서 2차 전지도 뭐 8월 달 실적이 나오면 또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실적 발표까지건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끝났지만 실적 발표에 따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요. 또 지금은 가격 조정이 끝나고 나는 시간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18만 원 이하 저쪽에 더 하락이 밀려 있다. 그러면 선제적인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엔캠입니다. 엔캠 같은 경우는 사실 강하게 상승 후에 1분기 실적이 뭐 작년 1분기 149억에서 주가는 상승을 했지만 올해 1분기가 118억 큰 적자가 났거든요. 와. 그래서 이때 적자가 났다고 또 방송에 나와서 조심하자고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여기에 또 뭐가 나오냐고 하면 5월 13일, 6월 3일, 7월 8일 전환 청구권 행사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네. 요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요렇게 보면 됩니다. 얘네들은 만약에 7월 8일자 기준으로 보면 276억 전환 사채를 주당 7만 711원의 주식을 바꿨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바꿨는데 현재 주가는 19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바꾸고 난 뒤에 내 계좌로 들어오면 현재 주가로 바뀌거든요. 와. 그러면 크게 수익이 났잖아요. 엄청 크게 났네요. 크게 수익이 나니까 이 물량이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월 13일 첫 번째 이런 공시가 나오고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때 5월 달이면 1, 2, 3, 4, 5월 달 높을 때니까요. 네. 이때 리스크 관리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물량이 많이 출현이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소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니까 바로 V자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고요. 또 아직도 미행사된 전환사채가 784억이 남아있고요. 네. 또 이런 걸 본다면 엔케임은 또 바로 접근을 하기는 어렵고 또 2분기 실적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고 네. 그렇다면 아예 여유를 가지고 20개월 이평선 이하로 왔을 때 고민을 한다. 조금 여유를 두고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네. 또 반대로 단기에 훅 뭔가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줄일 때지 추격을 하거나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대조전자 재료 설명을 드릴게요. 대조전자 재료는 일단 실적이 다른 데는 확 줄었는데 작년 1분기 때 2억에서 2분기 때 50억. 이야. 매출액도 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업황 측면에서는 조금 살아나고 있다. 특히 뭐라 그럴까 언극재 같은 경우는 지금 급속 충전 실리콘 언극재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대조전자 재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업황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나쁘지 않지만 역시 기술적인 측면 우리가 월봉 차트로 대조전자 재료 과거의 상황을 보면 2018년도 때도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월봉상 음봉이 나오고는 조정을 받고 횡보를 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음봉이 나오면 한 번, 두 번 나오면서 횡보를 냈고
2021년대도 강하게 상승 후에 월봉상 음봉이 나오면 최소한 뭐 다음 달까지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오고 횡보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강하게 상승하고 이번 달에 월봉상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8월 달까지는 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적으로 보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8월 실적 발표까지는 조심해서 지켜보자.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액 분리막 대장주인 WCP 한번 보도록 할게요. WCP는 뭐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주봉으로 준비를 했고요. 주봉으로 보면 사실 다른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그 다음 제 전해액들은 큰 랠리가 한번 나오고 조정을 받았는데 아직 분리막 쪽에서는 큰 랠리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다면 순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실적을 한번 보면 실적에 조금 중요한 게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160억에서 6억으로 1분기 확 줄었어요. 네. 대신 매출액은 750억에서 1224억으로 확 늘어났거든요. 네. 따라서 2분기 실적에서 매출액은 작년도에 비해서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이 한 100억 이상 좋아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WCP는 매수가 가능하고 큰 상승을 한번 노려보자. 따라서 뭐 다음 쪽 순환 상승이 안 일어난 분리막 쪽에 관심을 가지고 물론 2차 전지 대장주들은 기본적으로 실적 발표 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실적 발표가 다 나게 되면 또 실적 취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대장주들은 실적 발표에 따라서 보고 가격 조정은 양극재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전해액이라든가 엔캠은 뭐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업황이 좋지만 기술적으로 다음 달까지는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뭐 다음 또 큰 사이클을 내다볼 수 있는 분리막은 실적이 좋으면 관심을 가지자. 요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고생은 사실 많이 하셨는데 양극재 기준으로 보면 뭐 어느 정도 끝이 났다. 이렇게 보면 이제 횡보라는 게 조금 남아 있거든요. 네. 횡보라는 게 남아 있다가 횡보 후에 또 뭔가 트리거 작동을 하면 움직이는데 그 전에 공매도 수량이 좀 주는 걸 보고 보통 공매도는 상승을 할 때도 줄지만 하락을 흔들리면서도 줄고 어느 정도 줄고 상승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하락 공매도가 줄어들고 또 실적이 어느 정도 턴이 나오면 주가는 그 시점이면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그때 들어가는 게 심리적으로 훨씬 유리할 겁니다.